NHL 올 시즌 정기리그의 3분의 1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구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의 초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력한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의 상황을 짚어보고요. 오타와 세너터스의 캘리포니아 원정 3연전을 돌아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오지 이글스가 일본 제지 크레인즈와의 연이은 연장 승부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1위부터 4위까지 승점이 3점 차밖에 나지 않는 초박빙의 상위권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74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74회입니다. 12월 14일 수요일에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박힘찬 PD, 이연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의 첫 녹음이고요. 12월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진 않지만 댓글들이 좀 달려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저희가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댓글을 좀 몇 개 살펴보고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몇 개 안 돼서 뭐 몇 개만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답니다. 다 훑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네 개밖에 안 되니까요. 네. 먼저 네이버 쪽에 한 분이 캐네디언스,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팬이신가 봐요. 네, 몬트리올 알루예츠 이렇게 닉네임을 적으셨네요. 네. 어떡해요. 지금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고 선두는 달리고 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선수들이 지금 장기 부상으로 나가긴 했는데 그 뒤에 2승 1패입니다. 그리고 2승 1패고 아니죠. 그러니까 갈시엔역은 12월 4일자로 부상자에 올랐는데 그 뒤로 한 2승이네요. 3승 1연장패 하고 있고요. 네. 대한에는 6일날 부상을 당했는데 2승 1패입니다. 그리고 또 승점도 땄어요. 그래서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부상 선수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흔들림 없이 갈 길 가고 있는 몬트리올이군요. 네, 그게 아마 마지막 보스턴전을 져서 조금은 이제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강점은 사실 수비력이고 프라이스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프라이스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상호 기자님만 몬트리올 건드리지만 않으시면 괜찮아요. 네, 작년에 크게 한번 네. 뒤인 적이 있어서. 작년에 손상호 기자님이 몬트리올 한번 이렇게 언급해 주셨다가 급 추락하는 바람에 몬트리올 쪽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NHL 방송 포맷에 대해서 네. 또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요. 예, 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필요할 것 같다.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비하인더넷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했었죠. 네. 예, 그렇긴 합니다. 네, 좀 전체적으로 주요 팀들, 한 주간 있었던 주요 팀들 간의 경기와 소식들을 정리하는 포맷으로 갔었는데 저희가 NHL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외 하키하고 이제 NHL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네. 시간 분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NHL 경기 수는 워낙 많고 이슈도 매주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하면은 좋겠지만 저희 취지가 NHL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이라기보다는 국내외 아이스하키, 소식들을 전하고 아이스하키를 알리는데 NHL을 어느 정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네, 그런 목표 의식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시간 배분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포맷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으니까 또 저희는 또 팔랑귀로서 또 한번 건들지 않겠습니까, 포맷을.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계속 또 의견을 여러 가지 달아주시면은 내년 기점으로 해서 개편을 한번 더 하던가, 네, 포맷을 한번 좀 더 수정을 하던가 해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NHL 팟캐스트라면 얼마든지 쉽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갈 수는 NHL 있는데 팟캐스트 NHL 전용으로 간다라고 했으면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죠. 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아이스하키 팟캐스트라는
타이틀 하에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시아 리그도 있고 아시아 여러 리그는 대회가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쉽죠. 그렇게 하기가. 네. 네. 경기 수가 얼마 없으니까. 네. 그런 좀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의 말씀이 있고요. 어쨌든 의견을 주셨으니까 감사히 받아들이고 또 수정을 할 겁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 댓글 소개해 주셔서 아주 좋아하신 분이 또 계시네요. 예, 디트로이트 팬 분이셨죠? 네, 그 저주 받을까봐 디트로이트 잘 나간다는 얘기 자제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방송을 또 들으셨나 봐요. 네. 꾸준히 들으시는 분이구나 바이어 폭스님. 네, 불려우. 느낍니다. 네. 근데 이분이 궁금해하셨던 게 하키 동호회 관련해서 동호회 활동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케이트 모타도 배울 수 있는지까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입문 가이드를 부탁드렸는데 뭐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또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힘찬 PD가 아이스하키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스케이트 타본 적도 없었던 네,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아이스하키를 시작하면서 스케이트를 처음 타봤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수도권 지역에 있는 링크장은 다 가봤습니다. 다 운동을 해봤으니까 예. 네, 어느 링크장이 좋고 또 지역 어디 사시는지에 맞춰서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메일로 질의를 주셔도 될 것 같네요. 언제 한번 이런 동호회 입문 가이드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이런 제가 거 또 한번 동호회 활동을 하고 해야겠다. 있고, 근데 지금 막 한참 시즌 중이라 그렇죠. 여의치가 않았는데요. 비시즌 중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조만간 기회를 만들든지 한번 개인적으로 뭐 의견을 주시든지 네, 일단 당장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신 것 같으니까 예. 예, 개인 제 메일로 힘찬 골뱅이 온더스포츠.co.kr입니다. 네, 이쪽으로 개인 메일 이메일을 공개했어요. 아니, 어차피 저희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와 있는 네, 온더스포츠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 이메일 메일이 주소 딱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네, 힘찬 골뱅이. 예. 거기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맞춰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팟빵 쪽에 또 의견 달아주신 분이 네, 계시네요. 팟빵 쪽에도 정말 오랜만에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나녹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시고 올라온 지는 꽤 됐습니다. 저희가 팟빵을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 않다 보니까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간만에 이제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12월 2일쯤에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2주 전이군요. 네, 빙기 종목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유용한 방송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이고. 네, 저희가 전문직은 아닙니다만 또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히 잘 듣고 있다라고 달아주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NHL뿐만 아니라 뭐 일본 대학 선수권이나 뭐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나 뭐 이런 정보를 사실상 접할 수 있는 통로는 저희밖에 없는 현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네, 들어주셔서 저희는 더 감사합니다. 아. 연말이 팟빵 쪽에서. 훈훈하네요. 그렇군요. 내용 중에 또 인상 깊은 게 일본 대학 선수권이라든지. 사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하키 자체의 팬이시면서 네. 전반적인 그런 각국 그다음에 각 상황에 대한 정보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NHL에 관심 있으신 분이 절대적으로 많긴 한데 네. 이렇게 뭐 KHL 팬분들도 계시고요. 네. 뭐 다른 분야 쪽에서 또 많은 하키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아시아리그 그쪽을 보시는 원하시는 분들도 분들은 계세요. 아시아리그만 보시고 NHL 잘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유럽 쪽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예, 유럽 이제 뭐 SHL이나 뭐 리가라든지 핀란드, DL이나 뭐 등등. 그런 저희는 아이스하키 팟캐스트로서 일단은 여러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네. 뭐 이쪽도 긁어주고 이쪽도 긁어줄 수 있는 좀 그런 쪽으로 한번 뭐 저희가 해보면 좋을 것 지난 같은데요. 언더스포츠 팟캐스트 때부터 그렇지만 항상 얇고 넓게 가는 깊게 가지는 않는 이런 방송을 좀 베이스로 깔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다른 종목 팟캐스트들처럼 전문적이진 않을 수 있으나 뭐 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좀 가벼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가벼이 느끼신다고 하면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올 시즌 같은 경우는 NHL 스포츠 케이블에서도 중계 방송이 부활됐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뭐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요즘 안타까움은 보면 있죠. 편성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저도 그 아이스하키 팬분들이 아이스하키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그나마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줄어들어서 그것도 좀 어떻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뭐 방송국이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여러모로 좀 열악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팬풀이라도 넓으면은 이제 그게 좀 조금이라도 극복이 되는데 사실 아침 9시에서 뭐 12시 이렇게 게임을 하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실상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감안해 보시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에라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또 주말에 안 하더라고요. 주말은 이제 또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죠. 아이스하키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 조금이나마 저희가 힘을 내보고 저희는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도 함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즐겨야죠. 네,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하키 포기하지 맙시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훈훈하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감사해서. 저희가 댓글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네요. 그렇죠. 나중에 댓글이 많아지면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네, 댓글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저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네. 오늘 74회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워싱턴과 댈러스가 부진하다고 손성호 기자님이 짚어주신 이후에 워싱턴이 5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내려놓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승하겠는데요. 역시 그러면? 이분의 힘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주의 주인공 연결해보죠.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워싱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손상호 기자님이 네. 워싱턴 부진하다고 언급해 주셨고 그에 이어서 스탠리컵 우승팀으로 예상했다가 이제 한 플레이오프 2라운드 정도로 격하시키는 그런 네. 내려놓으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로 워싱턴이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겼어요. 아니 뭐 그 부진하다기보다는 그 생각보다는 부진하던 거고 지난 시즌보다는 그리고 네. 뭐 플레이오프에서는 혹시 몰라도 그 정규 시즌에서만큼은 좀 잘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었나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또 5연승을 해? 그래서 순위를 보면서 손상호 기자님이 이제 좀 기대를 접었기 때문에 이제 워싱턴은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진짜. 그냥 디비전 1위 하고 결국은 올 시즌 스탠리컵 우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규 시즌에서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글쎄 2라운드 그 동부 결승까지 오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하나 생각난 건데 쿠즈네초프 그때 막 부진하다고 말씀. 제일 부진하다고. 근데 5연승 동안 모두 포인트하고 7포인트 하고 있네요. 쿠즈네서프까지 부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게 제가 쿠즈네소프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여가지고 제가 네. 일부러 좀 언급을 많이 했죠. 쿠즈네서프를 살리신 거는 좀 살아나려고. 예. 워싱턴 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영웅 되시는 거 아닙니까? 워싱턴의 영웅. 역시 손상호 기자님의 저주의 힘은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던 또 지난 한 주였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오늘은 동부지구 메트로폴리탄 디비전들 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지난 시즌에도 잘했죠. 정규리그 네. 1위 팀이 나왔었고 또 네. 스탠리컵 우승팀이 나왔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기대가 또 됐었고 더 치열할 거란 네. 예상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시즌 시작한 지 한 2달 됐는데, 여기 비하인드넷에서도 저희가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팀들 많이 언급했던 것 같아요. 뭐, 콜럼버스라든지, 레인저스라든지, 그리고 지난주 워싱턴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에 대한 좀 관심과 좀 여기 레이스가 좀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우선 올 시즌 앞두고는 지난 시즌 우승팀인 피츠버그하고, 지난 시즌 정규 시즌에서 정말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워싱턴의 2파전으로 예상됐었고, 그리고 또 지난 시즌에서도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었던 뉴욕 레인저스, 뉴욕 아일랜더스가 그 뒤를 뒤쫓고,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나 콜럼버스 같은 팀들이 좀 플레이오프 자리를 두고 좀 다투는 수준의
좀 그런 레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그렇게 예상이 됐었던 올 시즌인데요. 네. 올 시즌 지금의 판세를 보면 지난 시즌보다 네. 더 고르게 강력해진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일단 오늘 경기 끝난 것까지 네. 순위를 좀 보면 피츠버그가 선두에 있고요. 6연승을 네.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뉴욕 레인저스가 오늘 졌지만 피츠버그와 승점이 같은 상태로 2위. 그리고 승점은 1점 뒤진 팀이 콜럼버스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콜럼버스도 네. 7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어서 워싱턴이 오늘 승리하면서 또 승점 39점 5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4위까지 올라왔고 필라델피아가 지금 9연승 중인데 역시 승점상으로는 5위에 있고 그 뒤를 네. 뉴저지, 캐롤라이나, 뉴욕 아일랜더스가 잇고 있습니다. 자, 네. 지금 뭐 6연승, 7연승, 5연승, 9연승 상위권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진짜 그야말로 이 디비전이 난리가 났어요. 정말 진짜 그 현재 순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필라델피아가 31경기에서 승점 39점으로 그 디비전 5위예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가 9연승을 거두면서 디비전 5위인데 이 팀을 보면 동부지구 아틀란틱 디비전이나 서부지구 센트럴 디비전이 있다면은 필라델피아가 2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심지어 서부지구 퍼시픽 디비전 좀 고만고만한 팀들 이런 팀들보다는 1위 그룹들보다도 승점이 4점이나 많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이 상위 5개 팀, 이 피츠버그, 레인저스, 콜럼버스, 워싱턴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NHL 전체 7위권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진짜 이런 거는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상위 5팀이 레인저스가 오늘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은 필라델피아 9연승, 워싱턴도 연승 중, 피츠버그도 연승. 그러니까 지난 약 2주 동안 지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팀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나 막상 시즌이 개막되니까 레인저스 같은 경우도 한물 갔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엄청난 공격력으로 정말 잘 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정말 막강한 공격력 그리고 콜럼버스가 정말 아주 안정적인 전력으로 1위 싸움에 끼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팀인 뉴욕 아일랜더스가 좀 주춤하면서 동부 하위권에 처했긴 하지만 정말 이 디비전 레이스가 정말 치열합니다. 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의 상위 5개 팀은 네. 다른 디비전에 갔다면 그냥 2위 이상은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게요. 예. 네, 참 상위 팀들 경쟁이 놀라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팀은 아무래도 콜럼버스 블루제켓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승률로 따지면 NHL 전체 1위죠. 네, 그쵸. 지금 경기 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 승률을 따지면 NHL 전체 1위에 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몬트리올을 10대 0으로 이겼을 당시에 저희가 콜럼버스에 대해서 다룬 적도 있었고 사실 저도 그렇고 좀 많은 전문가들이나 팬들이 콜럼버스를 좀 다크호스로 꼽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 가장 놀라운 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동부지구 최하위에서 두 번째로 차지했을 정도로 좀 부진했었고 3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그래서 NHL에서는 항상 만년 하위권이었던 팀이었잖아요. 현재 27경기에서 18승 5패, 4연장패로 승점 40점인데, 디비전 3위지만 디비전 1위인 피츠버그보다 2경기 덜 치렀으면서 승점 1점밖에 뒤지지 않고 있고, 승률 따지면 NHL 전체 1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히 최근 17경기에서, 최근 7연승 포함해서 17경기에서 12승을 거두면서 정말 아주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시즌 개막 첫 2달 때 좀 스케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좀 우승 후보권들 팀이나 좀 강팀하고 붙었었는데 이 일정을 정말 잘 이겨냈던 것 같고 12월 들어서는 좀 이제 스케줄이 좀 일정이 좋아지면서 올 시즌 좀 하위권에 위치한 팀들하고 맞붙으면서 이런 팀들 상대로 매번 승리를 거두면서 정말 결국은 상위권에 도약을 하고 있네요. 경기 수가 가장 적다 보니까 경기 수를 고려한다면 콜럼버스가 실질적으로는 디비전 1위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콜럼버스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오늘도 그 에드먼튼하고 경기를 좀 봤는데 제가 그 사실 뭐 밴쿠버 팬이긴 하지만은 콜럼버스 경기를 그 밴쿠버랑 붙었을 때 빼고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에드먼튼 경기를 보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선 그 NHL 전체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내줄 정도로 수비 꼴리진이 정말 튼튼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2년 동안 부진했었던 그 세르게이 보브롭스키 이 선수가 올 시즌 정말 배진학급 활약을 하고 있고 수비진에서도 그 올 시즌 그 강력한 신인왕 후보인 다크 워렌스키 그리고 또 지난 시즌 트레이드로 영입했었던 세스 존스 이런 그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너무 좋고요. 예. 그리고 또 공격진도 오늘 경기를 보더라도 그 1라인부터 4라인까지 정말 그 일정한 그 공격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선수에게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선수들에게 그 1라인부터 4라인까지 그 모두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우선 그 스타 플레이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지난 시즌만 해도 좀 무명 선수에 가까웠던 캠 애킨슨을 비롯해가지고 뭐 전임행 공격수인 샘 가니에 그리고 또 지난 시즌 좀 부진했었던 주장 닉 폴리노나 좀 그 유명한 선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활약에 두드러지지 않았었던 뭐 알렉산더 웬버그나 또 브랜든 사드 이런 어린 선수들이 너무 다 골고루 활약을 해주면서 예. 그 4개의 라인에서 언제든지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공격진 덱을 갖고 있고 또 파워플레이 성공률 역시 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막강한 전력인 것 같아요, 콜럼버스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네. 있는 콜럼버스 탄탄한 전력을 과시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디비전에서 또 눈에 띄는 팀이 바로 필라델피아인데요. 최근 네. 9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위권 경쟁에 갑자기 지금 가세를 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그 잘 나갈 줄 몰랐어요. 뭐 9연승을 달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디비전 5위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필라델피아는 진짜 그 정말 그 창단 처음부터 한 40년 전부터 정말 남자의 팀으로 그 많이 사랑받던 팀이었는데 예. 올 시즌 역시 좀 남자의 팀 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 NHL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지만은 동부지구에서 또 가장 많은 실점을 하면서 뭐 지난 시즌 댈러스 스타스를 보는 것 같은 모습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비진과 꼴리진은 좀 많이 불안하지만은 뭐 지난 시즌 부진했었던 뭐 보라책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제로, 웨인 시몬스, 브레이든 쉔 이런 선수나 뭐 루키 트라비스 코넷니 이런 선수들이 공격진을 이끌면서 지난 시즌보다도 업그레이드가 됐던 것 같네요. 네. 지난번에 말씀 주셨지만 4골 먹으면 5골 넣고 이긴다는 그런 네. 식의 아주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네. 필라델피아는 지금의 기세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필라델피아의 상승세는 사실 뭐 지금 9연승이긴 하지만은 정말 뜨겁긴 하지만은 언젠가는 끊기긴 하겠죠. 무엇보다 그 수비진과 꼴리진이 글쎄요 좀 좋지가 않은 게 흐름인 것 같아요. 예. 올 시즌 그 데뷔했었던 루키 수비수 그 이반 프로보로프 이 선수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은 아직 글쎄 넘버원 수비수까지는 그 역할을 아직은 못하는 것 같고 그러기엔 너무 어린 것 같고 또 지난 시즌 정말 센세이션했던 그 루키 시즌을 보냈던 고스트 스피어 이 선수 역시 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조용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꼴리진의 기복도 정말 심하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그 강팀 시절에도 그 꼴리 때문에 애를 먹었었는데 거의 20년간 확실한 넘버원 꼴리가 없었던 팀이거든요.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필라델피아는 미래가 밝다고는 생각해요. 예. 괜찮은 유망주 수비수도 여럿 있고요. 하지만 그 올 시즌까지는 글쎄 우승 전력권이라기보다 그 플레이오프는 노려볼만 하겠지만은 그 와일드 카드 정도에 만족해야 하고 글쎄 그 많이 올라가봤자 뭐 글쎄 동부 준결승 정도만 올라가도 좀 성공적인 시즌이 아닐까 싶네요. 네, 지금 상황이라면 플레이오프권에는 네. 충분히 들 수 있는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네. 필라델피아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팀은 디펜딩 챔피언 피츠버그입니다. 네. 지난 시즌의 우승의 그런 분위기 올 시즌에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디비전 네. 선두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 전력을 그대로 유지 중이에요. 네. 그 NHL에서 가장 빠른 팀이 아닐까 싶고 그 공격진의 그 빅3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비, 말킨, 필캐슬 이 세 선수가 모두 경기당 평균 포인트가 그
1포인트가 넘는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고, 특히 크로스비는 그 부상으로 시즌 초반 6경기를 결장하고도 그 지금까지 23경기에서 21골 넣으면서 진짜 그 엄청난 페이스로 득점 부분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난 시즌 그 우승의 주역이었던 그 어린 골리 맷 머레이 이 선수 역시 대단한 활약으로 뭐 사실상 넘버원 골리 자리를 그 플로리다로부터 뺏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피츠버그가 지난 시즌 우승했지만은 좀 지금까지 보면은 지난 한 몇 년간 보면은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었던 그런 팀들이 그 다음에는 좀 어려움을 겪은 모습이 있는데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글쎄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승권에 가장 가까운 전력이 아닐까 싶고요. 예. 그래서 그 지난 20년 전 97년, 98년 그 당시 2년 연속 그 디트로이트가 그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뭐 20년 만에 2년 연속으로 우승한 팀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수비진 뎁스가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피츠버그는 웬만해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올 시즌에도 피츠버그는 우승에 도전해볼 만한 충분한 팀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레인저스 워싱턴인데 뭐 저희가 자주 언급을 했던 팀입니다. 두 그쵸. 팀도 역시나 상위권에 계속 있군요. 네, 그 지난 한 달 전쯤이었나요? 레인저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좀 수비진이 좀 불안해가지고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고 공격진도 그 당시에 너무 그 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결국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있긴 있어요. 네. 뭐 공격진이 뭐 지난 한 달 전쯤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 3-4개의 안정된 라인을 운영하면서 현재 그 골득실 NHL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게다가 그 최근에는 그 백업 골린 안틸 안타가 지난주 그 2개의 그 완봉승을 거두는 등 그 NHL 전체 그 세컨드 스테이 올 정도로 물이 오른 활약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다뤘던 워싱턴도 최근 그 5연승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상위권 팀과 격차를 유지하면서 뭐 호시탐탐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레인저스와 워싱턴은 네. 역시나 강팀은 강팀이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요. 뉴욕 아일랜더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아일랜더스가 물론 지금 순위로는 디비전 최하위에 있긴 한데 네. 최근에 전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게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올 시즌 좀 기대를 했었죠. 그 앤드루 레드 같은 에피를 영입했지만은 레드 같은 선수가 정말 많이 부진하면서 좀 먹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최근 좀 살아나면서 그래도 글쎄 아일랜더스도 좀 그 상위권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이번 그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팀들이 너무 다들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최악체로 꼽혔었던 그 뉴저지와 캐롤라이나조차도 그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5월 승률을 지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 전체적으로 동부지구 팀들이 그러니까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NHL 같은 경우도 좀 그 서부지구 팀들 좀 강하고 동부지구 팀들이 좀 약간 약하다는 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반대가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동부지구 팀들이 전력이 평균적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오늘 성적을 보니까 모든 팀들이 그 5할 승률을 최소한 5할 승률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최하인 그 아일랜더스나 버팔로조차도 그 11승 그 11패로 그 5할 승률을 지키고 있는데 아일랜더스가 오늘 지면서 좀 5할 승률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동부지구 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그 서부지구 팀들도 그래서 많이 좀 긴장해야 될 것 같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손성우 기자님과 동부지구 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의 강력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순위대로라면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의 4위, 5위 팀이 다 와일드카드를 가져가는 형국이 되겠는데 네, 그러게요.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팀들은 좀 우리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지난 시즌에서도 그 서부지구 그 센트럴 디비전 팀들이 좀 손해를 봤잖아요. 그 퍼시픽 디비전 팀들보다 그 성적이 좋았는데도 예. 뭐 2위 그 시카고랑 세인트루이스 같은 뭐 정말 그 강팀이 1라운드부터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었고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서도 좀 그런 게 동부지구에서 그랬던 상황이 동부지구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예. 네. NHL의 올 시즌 강자들이 모여있는 동부지구 그 중에서도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결국 네. 최후의
강자, 승자는 누가 될런지 이것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손성우 기자님과 말씀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NHL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섭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경기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예. 오타와 세나터스의 경기가 등장했습니다. 예.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번에. 네, 애정이 묻어나는 리뷰. 아니요, 기대가 그거 전혀 되는데요? 안 느껴지실 겁니다. 왜 그렇죠?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요? 예, 좀 네. 들어오시면 아마. 예. 네. 오늘 선정해 주신 경기가 오타와 세나터스의 캘리포니아 원정 3연전입니다. 예. 3경기나 다뤄주시는데 예. 이 3연전을 택한 특별한 이유, 뭐 오타와에 대한 애정 때문인가요? 어떤 건가요? 예, 동부지구 팀들이죠. 이제 오타와도 동부지구 팀인데 캘리포니아 원정 3연전은 진짜 부담이 굉장히 되는 경기입니다. 일단은 원정 거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해요. 네. 이제 뭐 오타와에서 캘리포니아 주까지 이렇게 날아가는 게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 캘리포니아 라이벌리 때 언급드렸던 내용이지만 캘리포니아 세 팀이 지금 굉장히 전력이 탄탄하거든요. 지금 LA도 살짝 부진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로스터나 전반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LA가 사실 부진해도 부진한 게 아닌 게 예. 주전골이 빠졌는데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있다. 예, 그거 감안해 보시면은 세 팀 다 모두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동부 팀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캘리포니아 3연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타와가 캘리포니아 가서 세너제이, LA, 애너하임까지 네, 이렇게 세 차례로 경기를 했죠. 만나게 됐는데, 이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이 어떤 의미가 있다면서요? 예, 조금 의미가를 찾아봤는데요. 이제 NHL이 2013, 2014년부터 13, 14 시즌부터 디비전을 개편을 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거의 만날 일이 없었는데요, 이 팀들이. 그때부터 캘리포니아 세 팀과 원정 한 번에 이제 캘리포니아 원정으로 3연전 하는 게 그때부터 딱 정착이 됐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찾아봤을 때 조금 뭔가를 발견을 했는데 2013, 14 시즌 첫 시즌의 전적은 3패였습니다. 오타와가 캘리포니아 가서 예. 3패. 예, 근데 여기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한 시즌이고요. 예.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3승을 하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백업도로 또 못 들어오는 앤드류 해먼드 선수가 이때부터 각성을 해가지고 이때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연도를 보면은 2승 1패고 슈트아웃에서 한 번 이겼습니다. 예. 근데 이 해는 플레이오프를 못 갔어요. 이제 작년에 다 기억나시겠지만 캐나다 팀들이 다 플레이오프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타와가 사실은 이 해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이 기점으로 귀신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점수를 다 깎아먹고 탈락을 했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캘리포니아 원정 이후로 무너졌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과연 어떨까 해서 이걸 또 집어봤고, 그리고 사실 지금 오타와가 사실은 이번 3연전을 잘 치르면은 정말 최상위권 대열에도 합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더 한 번 더 그 이유도 이 3연전을 찍은 이유입니다. 현재 오타와의 위치는 플레이오프권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캘리포니아 원정 3연전에 들어갔고요. 앞서 말씀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 3연전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오타와로서는 중요했던 일전이 됐습니다. 먼저 12월 7일 오타와가 세너제이를 먼저 만났습니다. 이날 4대2로 이겼어요. 이거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예상하지도 못한 승리. 행운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경기 보시면은 마이크 콘돈 선수, 그러니까 백업 골리인데 이 선수의 활약이 정말 빛이 났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승리를 선사했어요. 세네제 공격진이 이 경기에서 37개의 슛을 쐈는데 콘돈 선수가 35개나 막아내면서 네. 아주 철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됐고요. 여기에서 근데 가장 큰 경기가 바뀌었던 부분이, 경기 흐름 가장 크게 바뀌었던 부분이 2대2 동점인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서 크리스 켈리 선수가 이제 3대2
결승골을 넣은 게 굉장히 그때부터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 예. 이제 계속 이제 동점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MT넥으로 실점을 허용해서 경기를 진 거였거든요. 이제 오타와 입장에서는 이긴 거고요. 첫 두 골을 넣고 경기를 보시면 첫 두 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4점까지 넣지 않았습니까? 예.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외에서는 그냥 다 압도당했어요. 슈팅 마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다 압도를 당하면서 깔끔하게 이겼다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골을 제깍제깍 하나씩 들어갔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예. 볼 수 있는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찝찝한 그렇습니다. 그런 승리였는데 예. 그 찝찝함이 그 이후 경기에 연패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경기가 12월 10일 LA와의 경기였습니다. 이날은 완패를 했네요. 네, 진짜 이거는 완패였고요. 이제 사실 사흘 이틀이나 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뭐 그런 모습 별로 없었고요. 지난 경기에서처럼 근데 모든 부분에서 압도당하는 모습은 안 나왔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면 다행인데 근데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실수가 갑자기 막 연발이 되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실수가 발목을 잡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실점 장면을 보시면은 퍽 처리 미숙에 이은 득점 기회가 나왔고 이게 예. 또 실점으로 연결됐고, 두 번째는 이제 골리가 딱 맞고 난 다음에 퍽이 공중에 뛰었는데 그걸 이제 시야에서 놓쳐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실점을 했고, 그리고 1대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골을 어떻게 넣긴 했는데 1대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에릭 카를손 선수가 굉장히 완전히 텅 빈 반대 사이드를 보고 준 패스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놓치더라고요.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서 결국 또 공격에서의 실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게 결국은 다 스노볼처럼 굴러가가지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결과 4대1이라는 대패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1승 1패가 됐고 바로 다음날 12월 11일에 애너하임과 만나게 됐습니다. 스코어는 5대1 애너하임의 승리였습니다. 그 백투백 경기라서 사실 그전 경기처럼 하면은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별 다른 점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할 말이 없는 정도의 대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1피리어드 파워플레이에서 2점을 내줬거든요. 그래서 1대3으로 1피리어드를 마친 시점부터 그냥 경기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첫 두 경기를 뛰었던 콘돈 선수가 이번 경기에도 출장을 했었어요. 예. 근데 말씀드렸듯이 3실점했고요. 그래서 앤드류 해먼드 선수가 이제 2피리어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19개 샷을 받았는데 2실점을 했습니다. 뭐 이거 그렇게 나쁘다고 하면 나쁜데 어쨌든 좀 애매한 또 결과죠. 총 5실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해먼드 선수 나오고 난 다음부터 경기가 수습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1승 2패로 원정을 마쳤는데, 이 경기 끝나고 오타와 세너스 감독인 기 부셰 씨가 정말 아주 팀을 아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주 팀을 아주 이제 속된 말로 깠습니다. 그냥 기자회견장에서. 그래서 그 다음 경기에서는 이런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선수단에 그 정도로 대해서 쓴소리를 아주 강하게 한번 했군요. 그렇죠. 그 정도로 아주 정말 최악의 경기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부시에 감독이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막 미디어에서 막 된소리를 내는, 이제 그런 소리를 내는 감독 중에 아주 유명한 감독이 지금 콜럼버스의 존 톨토렐라 감독이 굉장히 그런 스타일로 유명한데, 기부셰 씨는 그런 스타일 아닌데 아주 강력하게 팀을 비난할 정도로 정말 최악의 경기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3연전의 내용이 그만큼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1승 2패로 캘리포니아 원정 3연전을 마쳤습니다. 이번 원정 3연전에서 오타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다. 진짜 다 문제입니다. 뭐 이런 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사실 오타가 이거 끝으로 34점으로 애틀랜틱 2위에 어떻게 앉아 있어요. 어떻게 들어 앉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지금 템파베이랑 플로리다가 생각보다 너무 부진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반사이익을 받은 건데, 그 정말 최악이고요. 지금 사실 필라델피아나 워싱턴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예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번 원정에서 오타와 1번 골린 크레이그 앤더슨 선수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오타와 상승세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지금 12승 6패, 1연장패, 그리고 평균 시점 2.46에 평균 세이브 성공률이 92.4%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크레이그 앤더슨 선수가 지금 아내가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도 있죠. 예, 그 치료를 위해서 이번 캘리포니아 원정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 그 결과 백업인 콘돈 선수가 3경기를 모두 출장을 했고요. 선전했던 첫 경기 이후에는 7실점, 32세이브 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예, 뭐 넘버원으로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경기에서 9원 등판했던 해먼드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은 이게 좀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뭐 앤더슨 없이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죠. 크레이그 앤더슨이 있고 없고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최근 보면 앤더슨 선수가 팀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매 경기 출장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사실 3경기 다 나왔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사까지 겹쳤기 때문에 예. 혹시 만약에 다시 팀에 복귀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개인사적인 문제가 조금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골리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앤더슨 선수의 역할이 더욱더 절실한 오타와입니다. 다음으로 또 문제가 됐던 건 뭔가요? 스페셜 팀입니다. 그 다음 이게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정말 최악이었어요. 3경기에서 파워플레이 골을 7개나 내줬습니다. 7실점. 네. 예. 근데 상대방의 파워플레이 찬스를 14번 내줬거든요. 그러면 14번 중에 7실점이면 그렇죠. 그냥 상대편은 파워플레이 잡으면 웬만하면 넣는다는 얘기인데요. 아예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냥 PK 성공률이 아주 50%. 와 진짜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이런 모습으로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페널티가 많다는 거는 경기를 끌려갔다는 것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주전 골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백업 골리들이 뛰고 있는 와중에서 백업들한테 이런 부담까지 또 지어줘요. 아주 이런까지 이거 빼둘 수 없이 그냥 부담까지 지어주면은 경기 잡을 수가 없죠. 예. 예, 그런 모습 그대로 나왔고요. 그럼 파워플레이도 잘 됐냐라고 공격에서 여쭤보시면 파워플레이 뭐 2골 넣긴 했는데 12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7개 내주면은 사실 그 비슷하게라도 맞춰야 뭔가 대적이라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파워플레이 성공률까지 이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더욱 곁잡을 수가 없었죠. 상대에게 완전히 압도됐던 오타와의 스페셜 팀. 큰 문제로 또 하나 꼽아봤고요. 공격에서도 문제는 있기 마련이네요. 공격진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다 나왔죠, 하나씩. 예. 지금 또 이번에 공격인데 이번 시리즈에서 결과적으로 6골 넣었습니다. 근데 첫 경기에서 4골 넣었죠. 예. 근데 그리고 3경기 동안 슛을 몇 개를 때렸냐라고 여쭤보시면 59개. 그러니까 한 경기당 20개를 못 때렸습니다. 예. 이건 뭐 거의 공격이 안 되는 수준이었고요. 근데 이러면서 상대방에게는 몇 개나 슛을 허용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88개나 허용을 했습니다. 59대 88. 네, 예. 그렇죠. 그리고 11실점 했습니다. 예. 이런 거 보시면 수비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되는 게 아예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스페셜, 골리, 스페셜팀, 공격, 수비 다 안 되니까 감독이 열받을만 하군요. 한 판 이긴 것도 용할 정도로 네. 보이는 거죠. 예. 자, 오타와 세너터스가 1승 2패로 마쳤고 캘리포니아 원정도 중요하고 원정 이후가 또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타와가 디비전 2위에 위치하고는 있는데 불안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거 기대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 지금 이 모양이면은 빼박 7위 갑니다. 예. 빼박 7위로 7위입니까 다시? 예, 다시 자기 자리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 이제 뭐 좀 하다 보면 이제 좀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연패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그때 막 한창 잘 나갈 때 막 좀 흥분해가지고 서부 갖다 놔도 2등입니다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지금은 예 전혀 그렇지 않고 어느덧 사실 뭐
부진한 애틀랜틱 디비전 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위권이죠. 순위도 전체 순위로 따져보면 중위권이고 앤더슨 선수가 팀 복귀할지도 아직 언제가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개인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사실상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팀의 전력을 차지하는 대부분이죠. 다죠, 다. 그냥 다. 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문제점이 그냥 연속으로 다 터져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 시리즈에서 부진함을 어떻게 씻어내느냐, 이제 영상 분석이나 이런 거 다 하겠죠. 이제 뭐가 문제점은 빨리 코치진이 찾아내고 이 부분을 빨리 하루 한시라도 빨리 하나씩이라도 다 씻어내야 이제 상위권으로 다 진입할 수 있을까 다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 불가능해 보이는데 예, 그럴 수 있지 그럴 이제 일망의 희망이라도 이제 거기서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 다음 경기가 세너제이에요. 다시 만납니다. 그렇죠. 이제 또 여기서 만약에 앞선 두 경기처럼 패배를 한다 이러면 뭐 할 말 물론 없습니다. 이번엔 홈 경기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근데 오늘도 사실상 세너제이가 완전히 좀 지는 경기를 완전 역전승으로 토론토를 잡았거든요. 예. 근데 왠지 똑같이 질 것 같습니다. 오타와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오늘 오타와 세너터스 팬이신 이현숙 기자의 예. 오타와 경기 리뷰였습니다. 역시 좀 흥분을 하시는군요. 오늘도 오타와 얘기할 때마다 답답한 마음에 평상시에 안 보여주시던 모습도 좀 나왔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원정 이후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오타와 세너터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NHL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하인드넷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지난 한 주 보겠습니다. 국내 세 팀이 폴란드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출전하는 관계로 국내 세 팀은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팀들은 경기를 많이 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일본 두 팀이 딱 두 경기 했던 지난주였습니다. 12월 10일, 12월 11일 주말에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오지 이글스의 2연전이 일본 쿠시로에서 있었습니다. 1차전 양팀 모두 파워플레이 기회를 골로 연결했고요. 1피리어드에 2대1로 리드를 잡았던 이글스였습니다. 3피리어드 크레인즈가 동점골 넣으면서 연장으로 갔고요. 결국 연장 이후 슈다웃에서 스테판 베이유 선수의 결승골로 오지 이글스가 3대2로 슈다웃 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셨다고요? 예, 오지 쪽에서 올라온 하이라이트를 봤는데요. 이 경기를 보고 느낀 점은 오지가 잡았어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슈팅 수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경기 내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오지 쪽이 훨씬 더 좋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예. 동점골을 먹은 게 결국 컸고 어쨌든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은 이제 또 3점을 챙기고 상대에게는 승점 아예 안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제 오지 입장에서 아쉬운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지 이글스가 승점 59점째를 챙겼고요. 안양 한라와 똑같이 27경기를 소화한 상태에서 승점 4점이 뒤지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재즈 크레인즈는 2패배로 6연승이 마감됐던 경기였습니다. 다음날 2차전이 있었습니다. 2차전도 연장을 갔네요. 이날은 2피리어드 후반까지 3대1로 앞서가던 크레인즈였는데요. 이후에 오지 이글스가 3대3 따라 붙었고 또 연장이 들어갑니다. 결국 연장에서 쿠지 슈에이 선수의 골든골이 터지면서 오지 이글스가 대역전승을 했네요. 요 경기는 이제 크레인즈가 3점을 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크레인즈가 사실 그 전 경기와 다음 경기에서 완전히 딴판이 되는 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그 다음 경기에서는 경기를 굉장히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경기에서도 1, 3피리어드의 슈팅 수에서 꽤 크게 앞서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3대3으로 따라잡혔다라는 부분은 이제 크레인즈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 나는 부분이고 게다가 승리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진짜 완전히 크레인즈가 아주 졌다, 완패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쿠지 슈에이 선수가 3대2 만드는 추격골 그리고 연장에서 역전 결승골까지 이날의 히어로가 됐고요.
시즌 19호, 20호 골 장렬하면서 김기성 선수와 함께 골 랭킹 3위, 공동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지글스가 올 시즌 일본 재즈 크레인즈전 4전 4승을 이어갔고요. 이번 2연전에서 6점을 딸 수 있었는데 일단 4점을 추가했습니다. 이러면서 사할린을 제치고 리그 3위로 올라섰던 오지 이글스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재즈 크레인즈 같은 경우는 이번 2연전에서 혹시 크레인즈가 이기려면 항상 제프 러베키오 선수가 골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2연전에서 러베키오 선수가 한 골도 못 넣고 도움 1개 그친 게 많이 아쉬웠네요. 예, 러베키오 선수가 이제 골을 못 넣은 경기 중에도 이긴 경기는 있습니다. 근데 골을 넣은 경기는 다 이겼어요, 진짜. 예. 근데 그런데 이제 러베키오 선수가 이제 1도움으로 막혔다는 게 결국은 큰 것 좀 확실히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예, 이제 이 부분도 사실 확실히 이제 오지 팀 스태프들도 이제 러베키오를 확실히 좀 잘 막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러베키오가 안 터지면 이기기 힘들다라는 또 과제를 안게 된 크레인즈였던 것 같습니다. 크레인즈가 올 시즌 연장 6경기에서 1승 5패를 기록했어요. 연장에서 좀 약한 모습이 이어졌던 크레인즈였고요. 이번 2연전 크레인즈는 승점 2점을 올렸고 6위 니코 아이스벅스를 승점 13점 차로 따돌린 데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엔간히 이 다음부터 경기력이 좋지 않은 이상은 6위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사실 4위 안쪽을 무조건 노리고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렇게 해서 현재 순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순위표를 보니까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못지 않습니다. 상위권이 정말 대단합니다. 1위 안양한라 승점 63점이고요. 2위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승점 62점 1점 차 2위. 그리고 3위 오지글스 승점 61점 또 1점 차. 4위 사할린인데요. 승점 60점 또 1점 차. 지금 1위부터 4위까지 승점 3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한 경기에 다 뒤집어질 수 있네요. 하루하루로 그냥 순위가 쭉쭉 바뀔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마련이 됐고, 그래도 이제 경기 수에서는 안양이랑 오지가 약간은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예. 요 팀들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초박빙이 전개되고 있는 1, 2, 3, 4위고요. 다음 5위 일본 재즈 크레인즈가 승점 52점입니다. 6위 니코 아이스벅스가 39점. 지금 크레인즈와 아이스벅스 경기수가 같아요. 그런데 13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차이가 났던 게 결국은 후쿠지 선수가 계속 결장을 하고 있는 경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 두 팀의 자리도 사실 바뀔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니코 팬분들은 참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7위의 하이원인데 승점 31점입니다. 아이스벅스보다 3경기 덜 했고요. 8점이 뒤져 있으니까 3경기 다 이기면 6위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자력으로 6위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위치고요. 8위는 대명 킬러 웨일즈 승점 16점, 9위 차이나 드래곤 승점 12점. 승점 4점 차인데 역시 대명과 차이나 드래곤의 경기 수는 같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일정도 딱 3경기만 있습니다. 12월 14일, 15일, 16일 수목금 차이나 드래곤과 사할린이 중국 치치하울에서 3연전을 갖습니다. 사할린 같은 경우는 홈 15연전이 다 끝났고요. 지난 10월 10일 이후에 2달여 만에 원정 경기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지난 유즈노 살레인스크 3연전에서는 사할린이 가볍게 승점 9점 수입을 했었고요. 지금 사할린으로서는 주목되는 게 이번 시리즈에서도 수입 내지는 많은 승점을 쌓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일단 사할린이 리그 선두로 올라서겠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사실상 지금 사할린이 안양할라를 또 잡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기세를 또 이어갈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승점 9점을 추가한다면 승점이 69점이 되고 안양할라가 승점 63점이니까 예, 그 다음 주에 또 차이나 드래곤하고 안양할라하고 또 붙으니까요. 네, 경기 수는 네. 물론 사할린이 많지만 근데 또 1월부터 안양할라가 이제 홋카이도 두 팀을 만나고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쯤 가면은 좀 많이 이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렇습니다. 차이나 드래곤으로서는 홈이지만
또 힘겨운 3연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나마 쥐어짜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10월 10일 치치아올에서 사할린 만났었는데 그 당시에 슈트아웃 승리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도 10월 21일 경기에서 치치아올에서 오지글스한테 연장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치치아올에서 한번 강팀을 간혹 잡는 결과를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과연이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치치아올에서 경기가 시작한 게 지난 2014-2015 시즌부터였는데 올 시즌까지 최근 3시즌 동안에 치치아올에서의 성적이 그나마 좀 좋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치치아올에서 33경기에서 승률 2할 7푼 3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사할린과의 4경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할린과의 4경기에서 슈트아웃 승리 1번 있고요. 슈트아웃 패가 1번 있었고요. 또 3피리어드 이내 패가 2번 있었습니다. 최근 3시즌 동안 뭐 차이나 드래곤 워낙 많이 지는 팀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승률이 1할 5푼 1리입니다. 차이나 드래곤의 최근 3시즌 성적 승률이. 올 시즌에도 승률이 1할 3푼 3리. 그런데 치치아올에서의 승률만 따지면 2할 7푼 3리. 2배가 넘어요. 원래 이제 차이나 드래곤 원래 홈베이스가 치치아올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원정팀 입장에서는 치치아올이 뭐 상하이나 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어렵나 보죠. 어렵죠. 네. 저도 작년에 한번 갔을 때 버스만 타고 5시간을 갔으니까요, 공항에서. 엄청 추운데 그때 저 기억나는 고생을 게 하다 보니까. 안양알라 관계자분이 겨울에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런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원정팀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다른 원정지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곳이기도 하죠. 네. 그냥 옮깁시다 이참에 차이나 드래곤은 치치아올에서만 하는 걸로. 아마 지금 상황에서 뭐 지금 이제 계속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제 차이나 드래곤 홈베이스가 치치아올이고 나머지 이제 상하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이제 아시아 리그에 참가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뭐 내년이나 그 다음 시즌 내내 후년 시즌이나 뭐 이렇게 해서는 뭐 중국 팀들이 더 생겨나게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좀 갈라질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차이나 드래곤으로서는 치치아올에서만큼은 가장 강력한 홈 어드밴티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한 경기 정도 연장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한번 안양알라나 뭐 예상해봤습니다. 다른 상위권 팀들은 그런 걸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네. 자, 차이나 드래곤과의 사할린 3연전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일본 팀들이 경기가 없는 거는 또 이제 국내 대회가 있어서 있겠죠? 예,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전일본 선수권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종합선수권 뭐 이런 느낌이겠죠? 예,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인데 4일 동안 나가노에서 네. 펼쳐집니다. 참가 팀들은 다 나온다고 보면 되나요? 예, 아시아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 실업 4팀 있지 않습니까? 이 팀들은 모두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관동 대학리그 1위, 2위 팀인 추오대학교와 메이지대학교, 그리고 관서리그 1위 팀인 간사이 대학교, 그리고 사회인 하키팀 쿠시로 코세이샤인데 그냥 뭐 시의 위생 같은 거 담당하는 그냥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총 8개의 팀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 단판 토너먼트 구성이고요. 지금 1회전 대진이 추오대학교와 니코, 그리고 크레인즈와 간사이대학교, 쿠시로 코세이와 오지 이글스, 그리고 프리블레이즈와 메이지대학교, 이렇게 8강이 구성되어 있고 그냥 한 판 이기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아 리그 4팀은 약간 시드를 받은 것처럼 다 갈려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아시아 리그 팀들이 준결승에서 다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거의 사실상 다 올라오고요. 근데 전일본 이제 좀 역사 보면은 최다 우승팀 오지 이글스가 35번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우승팀은 크레인즈였습니다. 크레인즈는 7번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나가노에서 근데 마지막으로 열렸던 대회는 11년 전인 2005년입니다. 근데 이 대회에서는 오지가 우승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오지가 우승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2년 전에 니코가 프리블레이즈를 잡고 우승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극적인 그런 대회였는데 또 니코도 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단기전은. 그리고 크레인즈도 호시탐탐 이제 노리고 있을 것이고,
프리빌레이즈는 첫 우승을 통해서 계속 이제 나아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선수권 대회를 생각해 보면 안양알라 하이원 올 시즌은 대명킬러 웨일즈까지 그러니까 아시아 리그에 임하는 어떤 팀들의 전술과 운영이 종합선수권에서는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안 뛰었던 선수들도 많이 좀 나오고. 네,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기는 이제 일본 최강팀이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좀. 대학교 팀 간에도 그렇게 나오나요? 예, 그래서 막 보면은 9대1, 7대1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전력을 풀 전력으로 나서는. 예, 그런 식으로 가고 예. 뭐 사회인 팀 뭐 이렇게 해서 막 봐주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가고 게다가 그리고 또 들은 소식으로는 좀 확실히 좀 보너스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동기부여 같은 것도 되고. 우승을 하면. 예, 결국 뭐 준결승 가면은 다 실업팀들이 만나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이지 않습니까? 일본 최강팀.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고. 예. 그리고 이번 대회는 일본 내 이야기인데 준결승과 결승 그러니까 총 3경기가 중계 NHK BS1에서 중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준결승 같은 경우는 심야의 2경기를 몰아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결승은 라이브 중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공중파 그 부분은 중계는 조금은 예, 공중파 좀 라이브 결승전은 부럽네요. 예. 그 정도면 더 주목도 받을 거고. 일본도 더 열기는 뭐 더해지겠군요. 아이스하키가 인기 종목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편성되고 하는 걸 보니 부럽네요. 예. 자, 전 일본 선수권 대회 3일 동안 펼쳐진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아시아 리그 판도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자, 아시아 리그 아이스하키 뭐 일본 팀들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 팀들은 뭐 하는가? 바로 이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폴란드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에 출전을 하는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고요. 연습 경기를 이미 했어요. 폴란드와의 경기였는데 3대1로 졌죠. 졌습니다. 네. 이번 대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와 폴란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4팀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나라 일정은 16일 금요일 새벽 3시에 폴란드와의 본게임 첫 번째 경기가 있고요. 이어서 16일 금요일 밤 11시 30분 카자흐스탄과의 경기가 있고요. 17일 토요일 밤 12시 우크라이나와의 세 번째 경기가 있습니다. 한국 시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연전 치르게 되는데 네, 지난 회 때 이제 저희가 대표팀 명단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예. 이제 출국하면서 명단이 2명 정도 바뀌었죠. 그래서 김혁 선수 대신 김범진 선수가 차출이 돼서 나갔고 예. 그리고 박우상 선수 대신 안현민 선수, 하이원의 안현민 선수가 대신 차출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번 대회 약간 지난번 헝가리 대회 때하고는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이번 연습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 경기 결과들 갖고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 어디서 하는지 열심히 찾아봐야겠네요. 네. 아직 얘기 나온 게 없죠? 네, 그렇죠. 이게 저번에도 당일날 막 찾아서 당일날 거라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이제 한다고. 어디서 하는지 이제 자기네들도 공지를 당일날 하나 보자 뭐. 미리미리 좀 이렇게 알려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워낙 이제 유로 챌린지 대회 같은 경우에는 친선전 성격이 그렇죠. 강하다 보니까 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공중파나 일반 케이블보다도 이제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매체들도 워낙 이제 자잘자잘하게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요게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이 촉박해질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국가대표팀 경기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스트리밍이 되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네, 안 돼도 뭐 네. 될 가능성은 있죠.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시간 좋으니까 한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비하인더넷 74회였습니다. 온더스포츠.tv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열려 있습니다.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캐스트까지 여러분 많은 관심과 의견과 성원과 질책과 여러가지 다 환영합니다. 오늘 같은 훈훈한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